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거리에서 지은은 주먹을 쥐고 서 있었다. 아버지의 소나기가 어깨를 짓누르던 그날처럼 지금도 그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넌 약해질 수 없어 라는 외침이 귓가에 메아리쳤고 그 순간 소민의 눈물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MMA 도장에서 16살 지은은 처음으로 장갑을 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 한복판, 콘크리트 벽이 울리는 곳이었다. 아버지, 김태호는 전직 프로 복서였다. 은퇴 후 그는 딸을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도구로 삼았다. 너는 강해져야 해. 세상이 약한 놈을 용서하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항상 차가웠고 지은의 눈물은 훈련 중에만 흘러내렸다. 매일 아침 5시 아버지의 차가 그녀를 도장으로 끌고 갔다. 거부하면 내 엄마처럼 약해져서 후회할 거야. 엄마는 지은이 5살 때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상처가 아버지를 괴물로 만들었고 지은을 전사로 키웠다. 훈련은 지옥이었다. 스파링 파트너들은 남자 선수들로 지은의 작은 체구를 비웃었다. 여자애가 무슨 MMA야. 하지만 지은은 버텼다. 주먹이 뺨을 스치고 다리가 꺾일 때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베개를 물고 울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그녀를 피했다. 지은아, 왜 그렇게 멍청해? 왜 안 웃어? 하지만 웃을 수 없었다. MMA는 그녀의 감정을 빼앗았다. 17살 생일날 아버지는 그녀에게 첫 대회를 안겼다. 이겨야 해. 아니면 집에 오지 마. 링 위에서 지은은 상대를 쓰러뜨렸다. 피가 흘렀지만 승리의 함성은 그녀의 가슴을 채우지 못했다. 오히려 공허가 커졌다. 이게 나의 삶인가? 시간이 흘러 지은은 25이 되었다. 아버지의 도장은 이제 그녀의 것이었다. 태호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으로 은퇴했고 지은은 홀로 도장을 지켰다. 서울의 변두리, 이제는 힙한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 된 그곳에서 그녀는 코치로 일했다. MMA는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기이자 상처를 감추는 갑옷이었다. 하지만 밤이면 여전히 꿈의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강해져라. 그 명령은 지은의 연애를 망쳤다. 남자친구를 사귄 적은 없었고 여자에 대한 끌림은 그녀 자신조차 부정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 그건 금기였다. 가족, 친구, 심지어 자신조차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그날 비가 내리는 오후 도장 문이 열렸다. 소민이었다. 24, 긴 웨이브 머리에 부드러운 눈매의 여자. 그녀는 제주도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해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하지만 눈 밑 다크서클과 떨리는 손이 그녀의 비밀을 드러냈다. 저의 자기 방어를 배우고 싶어요. 소민의 목소리는 가느다랬다. 지은은 그녀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다. 그 눈빛, 자신을 닮아 있었다. 약함을 숨기려 애쓰는 그 모습.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은의 물음에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안전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지은은 알았다. 소민의 팔뚝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다. 남자친구. 아니, 연인. 소민은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제 여자친구가 폭력적이에요. 집에서 자주. 지은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소민의 이야기는 그녀의 과거를 건드렸다. 소민은 제주에서 자랐지만 서울로 와서 만난 연인 혜진과 살았다. 혜진은 성공한 변호사였지만 질투심이 강해 소민을 통제했다. 너는 나 없인 못 살아. 약하잖아. 혜진의 말은 소민의 자존감을 갉아먹었다. 싸움은 물리적 폭력으로 번졌다. 소민은 도망쳤지만 혜진의 추격이 두려웠다. 제가 강해져야 해요. 지은 코치님처럼 소민의 눈에 존경이 스쳤다. 지은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좋아요. 하지만 MMA는 쉽지 않아요. 준비됐어요. 첫 훈련은 가벼웠다.
지은은 소민의 자세를 고쳤다. 발을 벌려요. 무게중심을 낮춰 소민의 손이 지은의 팔에 닿을 때 전율이 스쳤다. 부드러운 피부, 떨림. 지은은 황급히 물러섰다. 죄송해요. 소민이 사과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렸다. 훈련 후 도장 문을 닫으며 지은은 물었다. 집에 가기 전에 차 한 잔 어때요? 카페에서 소민은 웃었다. 처음으로. 지은 씨, 코치님은 왜 MMA를 해요? 강해 보이시는데 지은은 망설였다. 아버지 때문에. 강제로요. 그녀는 처음으로 과거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강요, 엄마의 죽음, 그로 인한 공허. 소민은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요. 공유해줘서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눈빛이 얽히고 가슴이 뛰었다. 며칠 후 훈련이 본격화됐다. 지은은 소민에게 기본 스트라이크를 가르쳤다. 주먹은 이렇게. 힘보단 속도예요. 소민은 넘어지고 웃었다. 아야, 못하겠어요. 지은은 그녀를 일으키며 안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 그 포옹은 길어졌다. 소민의 머리가 지은의 어깨에 기대자 지은은 속삭였다. 당신은 이미 강해요. 그냥 모를 뿐 밤길을 걷다 소민의 전화가 울렸다. 혜진이었다. 어디야? 왜 안 와? 소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은 전화를 빼앗아 받았다. 소민 씨는 오늘 안 가요? 그만하세요. 혜진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그년이랑 뭐해? 지은은 침착하게 말했다. 그만두세요. 아니면 후회할 거예요. 전화를 끊자 소민이 울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까지. 그날부터 소민은 도장에 머물렀다. 지은의 작은 아파트에서. 서울의 좁은 원룸, MMA 장갑이 쌓인 공간.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은 제주의 바다를, 지은은 도장의 땀을 공유했다. 나 여자를 좋아해요. 처음부터 소민의 고백에 지은은 놀랐다. 나도. 그래요. 입맞춤은 자연스러웠다. 부드럽고 뜨거웠다. 혜진의 그림자가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소민의 가족은 제주에서 소식을 들었다. 레즈비언. 그건 병이야. 어머니의 전화에 소민은 무너졌다. 엄마, 사랑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보수적 가족은 용납하지 않았다. 지은의 아버지도 알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태호가 도장으로 왔다. 그년이 누구야? 내가 왜? 지은은 맞섰다. 아빠, 이게 제3이에요. 강요는 이제 그만. 드라마는 절정에 달했다. 혜진이 도장으로 쳐들어왔다. 소민아, 따라와. 그녀의 눈은 미쳤다. 소민은 뒤로 물러섰고 지은이 앞으로 나섰다. 그만하세요. 혜진이 웃었다. 너 같은 년이? MMA 코치. 웃기네. 일싸움은 불가피했다. 혜진은 격투기 경험이 없었지만 분노로 달려들었다. 지은은 그녀를 제압했다. 팔을 꺾지 않고 그냥 눕혔다. 가세요. 소민은 자유해요. 경찰이 왔고 혜진은 끌려갔다. 소민은 지은을 안고 울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시간이 흘렀다. 몇 달 후 소민은 첫 전시회를 열었다. 그래픽 작품, 제주의 바다와 서울의 불빛이 어우러진. 지은은 링 위에서 소민의 작품을 보듯 그녀를 지켰다. 가족들은 여전히 멀었지만 소민의 어머니가 편지를 보냈다.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은의 아버지도 변했다. 도장에서 소민을 보며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 지은은 울었다. 아빠, 이제 함께해요. 그날 밤, 한강 다리 아래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비가 그친 서울의 하늘, 별이 빛났다. 당신의 주먹이 내 상처를 치유했어. 소민의 속삭임에 지은은 키스했다. 우리 함께 강해지자.
MMA는 더 이상 강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도구, 치유의 무기였다. 그들은 서로의 팔에 안겨 미래를 약속했다. 소민의 회복은 천천히 왔다. 훈련 중에 그녀는 종종 멈췄다. 혜진이 아직 꿈에 나와 이지은은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꿈은 현실이 아니야. 내가 여기 있어. 도장의 거울 앞에서 소민은 주먹을 날렸다. 처음엔 약했지만 점점 강해졌다. 이게 나의 힘. 소민의 미소가 피어났다. 지은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아직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은의 과거는 깊었다. 아버지의 강요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태호는 젊었을 때 챔피언이었지만 부상으로 은퇴했다. 그 후유증이 딸에게 옮겨왔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소민과의 만남은 그녀에게 빛이었다. 밤에 소민이 잠든 사이 지은은 창가에 앉아 제주 사진을 봤다. 너의 바다가 나를 부르는 듯해. 이 소민은 제주 출신으로 바다 냄새가 배어 있었다. 서울의 콘크리트 정글에서 그녀는 외로웠다. 한 번은 소민의 친구들이 모임을 제안했다. 홍대 카페에서 소민의 대학 동기들. 소민아, 새 남친. 아니, 여친, 친구들의 농담에 소민은 붉어졌다. 지은은 멀찌감치 앉아 지켜봤다. 한국 사회의 시선이 느껴졌다. 레즈비언 커플.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지. 속삭임이 들렸다. 지은은 주먹을 쥐었다. 소민, 가자. 밖으로 나와 소민이 물었다. 왜? 재미있었는데. 아니, 불편했어. 우리 숨겨야 해.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이잖아. 숨길 게 뭐 있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소민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소민이가 그 코치랑. 이상의 상사는 은근히 압박했다.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소민은 울며 도장으로 왔다. 지은아, 나 포기할까 봐. 지은은 그녀를 껴안았다. 포기하지 마. 애싸워. 그날 밤 둘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눴다. 부드럽고 격정적. 지은의 흉터를 소민의 손가락이 어루만졌다. 이 상처 아름다워.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됐다. 병원에서 태호는 지은을 불렀다. 소민이 좋은 애지. 지은은 놀랐다. 아빠가 어떻게? 도장에서 봤어. 내 눈빛이 엄마 닮았어.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내가 강요해서.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이해해. 강함은 주먹이 아니야. 사랑이야. 병실 밖에서 소민이 기다렸다. 괜찮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치유되고 있어? 혜진의 재등장은 폭풍이었다. 석방된 그녀가 소민에게 연락했다.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소민은 무시했지만 혜진은 집 앞에 나타났다.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이 문을 열자 혜진이 달려들었다. 너 때문에. 지은은 막아섰다. 그만해. 싸움은 길지 않았다. 지은의 기술이 혜진을 제압했다. 이제 끝이야. 경찰이 다시 왔고 혜진은 보호명령을 받았다. 소민은 지은의 팔에 기대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둘의 관계는 깊어졌다. 주말에 제주로 여행을 갔다. 소민의 고향, 바다가 출렁이는 곳, 여기서 자랐어. 자유로웠어. 소민이 손을 잡아 끌었다. 지은은 모래사장에서 주먹을 쥐었다.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밤에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했다. 우리 결혼할까? 소민의 농담에 지은은 진심으로 대답했다. 할래. 법이 허락하면 한국의 동성결혼은 아직 꿈이었다. 하지만 그 꿈이 둘을 더 가까워지게 했다. 도장 일상이 변했다.
소민이 헬퍼로 들어왔다. 여성 클래스 개설, 여성 자기방어 코스. 참가자들이 늘었다. 지은 코치, 소민 선생님 너무 좋아요. 학생들의 미소가 도장을 밝히게 했다. 지은은 소민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치유인가? 하지만 드라마는 계속됐다. 지은의 옛 스파링 파트너 민준이 돌아왔다. 지은아, 아직도 싱글이야? 나랑 데이트. 민준의 고백에 지은은 웃었다. 미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민준은 소민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 진짜 사회의 편견이 지은을 아프게 했다. 소민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제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떨리는 손으로 도장 문을 두드렸다. 소민아,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포옹이 길었다. 지은은 뒤에서 지켜봤다. 안녕하세요. 지은입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물었다. 당신이 소민이를 지켜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해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말했다. 고마워. 제주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한식을 먹었다. 김치찌개, 따뜻한 대화. 한국에서 이런 사랑, 쉽지 않지.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하지만 같이 있어요 라고 답했다. 혜진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익명편지, 너희는 끝장이야. 소민은 공포에 떨었다. 지은은 그녀를 훈련시켰다. 두려움을 주먹으로 쳐. 소민의 첫 스트라이크가 강해졌다. 할 수 있어. 그 자신감이 둘의 사랑을 키웠다. 밤에 지은은 소민의 등을 어루만졌다. 너의 상처, 내 주먹으로 지울게. 아버지의 회복이 시작됐다. 재활훈련으로 도장에 왔다. 지은아, 가르쳐봐. 태호가 장갑을 꼈다. 웃음소리가 도장에 울렸다. 아빠, 아직 멀었어. 소민이 웃었다. 가족이 되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컸다. 언론에서 LGBT 이슈가 터졌다. 한국 사회, 동성애 용납, 기사에 소민의 이름이 언급됐다. 직장에서 해고 위기. 소민 씨, 사퇴하세요. 소민은 무너졌다. 지은아, 나 못해. 지은은 소민을 안고 말했다. 함께 싸워 변호사를 찾았고 혜진의 과거 폭력을 증언했다. 소민은 기자회견을 했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미디어가 달려들었다.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트위터에서 소민사랑 해시태그가 퍼졌다. 젊은이들의 지지가 왔다. 우리도 지지해. 하지만 보수단체의 시위. 변태들 물러가. 도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지은은 링에 섰다. 여기서 싸워요. 학생들과 함께 방어훈련. 소민은 마이크를 잡았다. 두려움은 약점이 아니에요. 강함의 시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강했다. 어머니가 제주에서 왔다. 소민아, 엄마가 옆에. 태호도 나섰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 가족의 연대가 둘을 지켰다.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도장 지붕에서 별을 보며 너 없인 못 살아. 지은의 고백에 소민은 키스했다. 영원히. 하지만 혜진의 최후 공격. 밤에 도장으로 쳐들어와 불을 지르려 했다. 지은이 막아섰다. 그만. 몸싸움 끝에 혜진이 쓰러졌다. 왜 나를 버려? 혜진의 눈물. 소민이 다가갔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은 강요가 아니야. 혜진은 끌려갔고 재판에서 유죄. 소민의 직장은 사과했다. 돌아오세요. 그녀는 돌아가지 않고 프리랜서가 됐다. 지은과 함께 도장 사업을 키웠다. LGBT 안전센터로 여성들과 소수자들을 위한 클래스. 서울의 밤이 밝아졌다. 성공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도장이 유명해졌다. TV 인터뷰, MMA로 치유된 사랑 이야기. 지은과 소민은 손을 잡고 나왔다. 우리의 주먹은 상처를 안아요. 시청자들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개인적 드라마는 계속.
지은의 과거 트라우마가 터졌다. 악몽, 아버지의 외침. 강해져 소민이 깨웠다. 지은아, 이제 안전한 치료사를 찾았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용서하세요. 소민도 제주 가족과 화해. 바다로 갔고 아버지가 기다렸다. 딸, 내 선택 존중해. 눈물이 바다에 스며들었다. 지은은 제주에서 MMA 워크숍을 열었다. 힘은 사랑에서 현지 주민들이 모였다. 보수적인 제주에서도 변화의 물결. 둘의 일상은 로맨틱했다. 한강 산책, 커피숍 데이트. 결혼하자. 법 바뀌면 소민의 반지가 지은의 손가락에 빛났다. 약속의 반지. 하지만 위기가 왔다. 태호의 병이 악화. 지은아. 미안, 마지막 말. 장례식에서 지은은 무너졌다. 소민이 안았다. 아빠는 자랑스러워할 거야. 장례 후 도장을 물려받은 지은은 소민과 함께 새 이름 붙였다. 태호 도장 치유의 링. 새 시작. 도장이 커졌다. 국제 MMA 대회 초대. 지은은 코치로 갔다. 소민이 동행. 너의 꿈 해외에서 자유로운 키스. 한국에선 숨겨야 하지만 여기선 행복이 피어났다. 돌아와, 소민의 임신. 아니, 입양 이야기. 아이를 키우자. 우리 사랑으로 하지만 법적 장벽. 동성 커플 입양 불가의 좌절. 드라마 절정. 혜진의 재심. 소민을 사랑했어. 용서해줘. 법정에서 눈물. 소민은 증언했다. 폭력은 사랑이 아니에요. 지은이 증인. 그녀를 지켰어요. 판결. 혜진 무죄. 아니, 추가 증거로 유죄. 치유의 순간. 둘은 여행. 부산 바다. 여기서 쉬자오. 파도 소리. 사랑의 속삭임. 너의 주먹이 내 삶을 바꿨어. 지은의 눈물. 너의 미소가 내 상처를. 사회 변화. LGBT 법안 논의. 시위에 참여. 평등을 손잡고 외침. 성공의 열매. 도장 체인 오픈. 서울, 제주 지점. 학생들, 코치님들, 롤모델, 소민의 전시회, 사랑의 주먹 테마. 지은의 작품, MMA 스케치. 가족 확대. 소민의 여동생 결혼, 언니 커플 멋져, 태호의 친구들 방문. 태호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로맨스 피크. 제주 해변 프로포즈. 영원히 함께 반지 교환. 눈물의 키스. 위기 극복. 과거 트라우마 세미나. 지은 발표. 강요된 주먹이 치유의 도구가 됐어요. 최종 치유. 법 변화. 동성결혼 합법화. 드디어 결혼식, 한강변. 가족, 친구들 축하. 사랑 승리. 아이 입양 성공. 작은 가족. 도장에서 아이와 훈련. 엄마들처럼 강해질게. 에필로그. 몇 년 후, 지은과 소민, 손잡고 도장 문 닫음. 오늘도 치유됐어. 별 아래 키스.